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정책대출 있잖아요. 작년에는 정책대출을 초기에 보금자리 대출을 풀어줬다가 하반기 때 집값이 오르니까 스톱시켰어요. 10월달에 일부 스톱시키고 1월달에 완전히 스톱시켰죠. 그래놓고 이제 다시 또 올해는 집값이 또 떨어지니까 정책대출을 다시 풀죠. 신생아 대출 풀고 디딤돌 대출 풀고 보금자리 대출 풀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전체 대출의 한 7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상우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정책대출 그 국토부에서도 나가거든요. 정책대출 그거는 금액이 9억이고 빌려주는 돈은 5억밖에 안 되니까 특별하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집값은 지금 반포나 강남 3구나 마용성 이런 데 오르지 걔네들이 사는 거는 그런 데서 집 못 산다. 안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작년부터 갈아타기 하고 싶어도 갈아타기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갈아타기 하고 싶은 사람, 저는 맨날 그랬죠. 갈아타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 뭐 갈아타기 할 수만 있으면 갈아타기 해라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했었는데 계속 했습니다. 그거는 오를 때 뭐 내릴 때 상관없습니다. 뭐 내릴 때 뭐 싸게 사고 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니까. 갈아타기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집이 안 팔렸거든. 내가 앞편 갖고 있는데 갈아타기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서울에 2급지, 3급지를 갖고 있었는데 얘를 팔아서 하나 위에 상급지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이 안 팔려서 못 갔었거든? 근데 내 집이 9억 이하였어. 좀 서울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변방이라면 그것들이 이제 정책대출로 해서 팔려 경기도에서 정책대출로 해서 내 집이 팔려 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집이 팔리게 됐어. 팔리면 내 벌어놓은 돈 아니면 대출 좀 보태서 뭐 상급지로 가죠. 그러면 9억짜리 밑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10몇 한 2, 3억짜리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팔고 12, 3억짜리를 갔어. 그러면 12, 3억짜리 팔았던 사람 있잖아. 팔았던 사람들은 뭐 또 거기다가 보태서 20억짜리로 가는 거지. 뭐 내 집이 팔리는데 그 팔리는 단초를 제공해 준 거거든. 정책 대출이.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을 뭐 팍 쪼아서 일본의 지금 대출 총량제랑 아니면 일본처럼 신규 대출을 완전히 막는 상황을 지금은 할 생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죠?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아주 시장이 좀 겁을 주고 미미하게 어떻게든지 간에 좀 이렇게 집값 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게끔 뭐 요거 안 먹게끔 그죠 하려고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뭐 하는 제스처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도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신용을 내고 하기는 할 건데 익스트림하게 극악무도하게 일본의 그때 버블을 터뜨린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만약에 한다면 집값은 바로 잡힌다. 집값은 바로 잡히면서 뭐 다른 경제 부분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도 사실은 있는데 자, 그 전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들 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일본 그때 버블 시기처럼 온 나라가 막 부동산에 막 몸살을 앓을 정도로 집값이 막 극악무도하게 지금 올랐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뭔가 뭐 문제이긴 문제인데 뭐 국평이 60억 간다 그러고 50억 간다 하고 그러고 뭐 그렇게 뭐 해서 뭐 그런 거는 같기는 한데 진짜 일부 지역만 그렇죠. 서울도 일부 지역만 그렇지 다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극악무도하게 대출 규제를 하면은 잡힌다는 걸 알면서도 극악무도하게 대출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할 뿐더러 할 생각도 없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의 시장 상황은 대출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대출을 얼마만큼 쪼이느냐, 얼마나 때려잡느냐, 극악무도하게 딱 하느냐, 아니면 그죠?
어느 정도 하는 척만 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조금 규제를 하긴 하는데 뭐 그냥 시장이 완전히 박살난 정도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편하잖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어딥니까? 뭐 강세상의 빈님입니까? 이분처럼 뭐 해봐야 못 잡아. 어차피 그 뭐 대출 잡으면 뭐 부동산만 날라가나? 뭐 다른 거 지금 PF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경이 다 죽고 다른 거 자영업자고 지랄하는 거 PF 다 터지고 다 죽어. 뭐 대출 딱 이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거고, 그죠? 본인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얘네들 뭔가 그러기라도 뭐 신용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는 잡을 것 같아. 라 그러면 눈치껏 봐서 뭐 그죠? 시장 봐서 조금 이제 잔잔하다 싶으면, 그죠? 좀 시장이 잡잡하다 싶으면 그때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죠? 이야, 아니야.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쟤네들 잡으려고 강남 상구 마용성 애들 잡으려고 극악무도하게 신규 대출 조져버리니까 없애버릴까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서울집을 사면 안 되겠죠. 이 본인의 판단인 거야. 그러니까 향후에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인 거는, 그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게 나아요. 여기 애널리스트 뭐 그러고 뭐 부동산 강사들 뭐 저부터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 뭐 방송에다 때리고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데 다 개소리예요. 내가 봤을 때는 다 의미 없는 얘기. 다 필요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대출을 얼마나 해줄지, 그냥 계속 풀어줄지, 쪼일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전 전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알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톡방 24시간 질문하고 답 드립니다. 24시간. 저기 오시면 입지 분석 방송 토요일마다 이제 비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톡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 방송을 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고 뭐 또 뭐 정말 어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갈아타기 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되고,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뭐 너무 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한 달에 유료 톡이라서 한 달에 5만 원인데, 글쎄요, 필요하면은 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의 그 치트키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짜로 하려면 지금 제 공개 방송할 때 와서 잽싸게 질문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시는 분은 뭐 톡방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